적당히 그때 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잠깐 지우고, 자, 1번 문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7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나 이제 물어볼 게 있는데, X 혹은 Y에 관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 식,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인데 다항식을 기준으로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X에 관한 Y에 관한이라는 식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X하고 Y가 주어진 이 다항식에서 미지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AX 플러스 BY C 이런 다항식이 있다라고 보면 얘하고 얘하고가 미지수라서 얘네들이 이 식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A 또는 B 얘네들이 만약에 얘가 0이 돼버리면은 같이 없어질 테니까 A가 0 되면 안 되고, B 마찬가지로 얘가 0 돼버리면 Y가 같이 사라질 테니까 각각 X하고 Y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1번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1번 문제,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왼쪽으로 다 싹 전개를 해가지고 다 넘겨가지고 식을 다시 정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서 미리 식을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을 뭐 3분까지 잡을 거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 자, 일단 이렇게 왼쪽에 우변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싹 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순서, 얘가 X하고 Y에 관한 방정식이 되려면 얘가 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지 좀 전에? 각각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면 안 된다? 이 A는 3이 되면 안 되고, 그치? 그리고 B는 뭐가 되면 안 된다? 2가 되면 안 되더라. 그래서 A하고 B하고 각각 3과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답을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70점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올 확률이 제법 있어요, 이게. 그래서 5분의 3 정도의 출제율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난이도를 보시면은 이 내용만 알면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이 기회에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셨던 분들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조금 넘었는데 바로 지우고, 자, 다음. 자, 2번 문제를 할 텐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70점 대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네. 자, 미지수 자체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요렇게 식을 표현을 하면 X하고 Y하고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등식이니까 방정식이 돼야 돼. 이렇게 될 때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0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오케이? 식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찾으세요 하는 건데, 2번 같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걸 일일이 다 해보진 않을 거고 4번만 한번 봅시다. 지문 중에 4번을 보시면 이렇게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놓고 가로하고 세로하고 높이에 대한 내용을 각각 A하고 E하고 B라고 이렇게 나타냈어. 건널비를 구할 텐데 이렇게 앞에 거 오른쪽 거 위에 거 넓이를 각각 구해서 2배를 하시면 될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 벌써 이게 높이가 B가 되기 때문에 얘 넓이가 AB가 나와. 밑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2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면 같은 경우에는 2B가 나오고, 그래서 토탈 2배를 해주시면은 36, 오케이. 식을 쓰면 이렇게 딱 써지는데, 이 문제의
보시면 알겠지만 미지수가 A하고 B하고 두 개인 거는 딱 맞는데 얘하고 얘가 곱해진 게 있어. 학생 이름이 뭐야? 희재. 자, 희재는 요거 몇 차식인 것 같아? 아, 이름은 곤란해. 자,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우리가 차수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니? 두 개가 곱해져 있지. 얘는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전체적으로 차수가 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래. 그래서 지금 2번에 보시면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3번으로 바로 갈게요. 다시. 아, 2A. 미안. 2A. 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가볼 텐데요. 3번 한번 빠르게 봅시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조금 올려볼게요. 이건 80점 이상인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 텐데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자, 거기 보시면은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 자체가 2x 더하기 3y는 18 이렇게 돼 있어. 자, 풀기 전에 하나 물어볼 게 있는 게, 보자. 우리 친구. 미지수가 두 개이고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이 이렇게 있잖아. 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가 값이 얼마가 이렇게 생겨. 그때 y 값이 같이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순서상의 형태로 해가 정해지는데 몇 개가 생길 것 같아? 2개요. 2개? 아, 아직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지? 그지? 얘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상의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게 되면은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해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거기 이제 보십니다. 두 자연수 xy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야. x하고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그럼 이제 뭐 중에서만 찾아야 되냐면 자연수 중에서만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3분 딱 걸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연수부터 한번 풀 텐데 잘 봐봐. 2 곱하기 x니까 얘는 짝수야, 그지? 18도 짝수야. 그러면 3 곱하기 y라는 애도 당연히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겠지. 3은 홀수니까 y 자체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짝수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집어넣지 말고 y에다가 1씩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2, 4, 6, 8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y가 2를 한번 딱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6이 됐어. 그럼 여기가 12가 돼야 되니까 x가 얼마가 돼야 돼? 6,2라는 자연수의 순서상이 하나 찾아지고, 그 다음 짝수 순서대로 y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볼 텐데 4, 3, 12가 나오니까 여기가 6이 나와야 돼서 x값이 3이 나와야 돼. 3,4. 그 다음에 y에다가 들게 이제 6을 한번 넣으실 텐데 6을 넣게 되면 여기가 이미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지지 이제. 그러면 얘가 0 돼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이제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친구 앞에서 말한 대로 순서상이 딱 2개가 나왔어.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니까 이 둘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6이 돼야 된대. 그 답이 누가 돼야 돼? 얘가 되겠지, 그지? 둘의 최소 공배수가 6 되는 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x 더하기 y의 값은 얘 두 개를 더하셔야 돼가지고 답이 얼마가 된다? 자, 8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3번 문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으로 이제 가볼 텐데 4번을 살짝 지우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도 좀 높고 난이도도 좀 있어서 계산 80점 정도로 잡아볼게요. 80점 이상의 학생인 경우에 봐봐봐. 문제 좀 약간 쓰고, ax 더하기 by가 1이고 c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8이다. 자, 그냥 잘 보고 풀면 되는데 자꾸 못 보고 푸는 애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4번 문제 한번 볼게. 바르게 보고 풀어가지고 1하고 3, x가 1일 때 y가 3을 얻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여기에다가 1,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바로 식이 나와. 그래서 a 더하기 3b가 1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하고 3을 딱 집어넣으면 c-6이 마이너스 8이더라라고 식이 2개가 나오는데, 특히 밑에 부분에서 c 값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c가 마이너스 2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못 푸네. 두 번째 거. B라는 학생은 C를 뒤로 보고 푼 바람에
2하고 7하고를 2,7을 얻었어. A, B는 제대로 보고 풀었다 했으니까 요거는 A하고 B에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2하고 7을 대입을 하면 2A 더하기 7B 그게 1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게 이제 C가 아니고 얘를 아이고 거네. 자, 이거 달아가지고 눌러놓게. 이거 달아가지고 요 C 같은 경우에 얘를 D라고 봤기 때문에 2D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가 마이너스 8이 되겠더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D가 얼마인지가 바로 나와. D가 1 나오나 3 나오나? 6이니까 3 나오겠고. 자, C하고 D 값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구해냈는데 A 더하기 3B가 1이라는 부분하고 2A 더하기 7B가 1이라는 부분, 요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게 되면은 A하고 B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오나? A는 보자, 계산을 했더니 A가 얼마가 나오나? 4.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B, C, D의 총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4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2, D가 3 해서 여기서 같이 날아가니까 최종적인 답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까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출제율이 3.5 정도 보시면 될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100% 나온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여러 학교에서 많이 출제가 된 형태로 나올 거야. 요거보다 조금 쉽게 나올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 80점을 대상으로 잡았지만 그래도 숫자 잘못 대입하거나 문제를 잘 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3.5 정도의 난이도로 잡아버렸다. 그래서 4번까지가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다음 장에 있는 5번 문제는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5번은 이쪽에서 볼게.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와 Y의 B가 1대 3인데 5번 문제. 자, 이게 다른 문제랑 조금 다른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7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면 포인트를 어디다 잡을 거냐면, 봐봐, 미지수가 보통 2개가 이렇게 나오고 식이 2개가 있어야지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엔 여기 A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상태로만 만약에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못 푸는데, 그거 보시니까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대 Y의 B가 1대 3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요거 Y는 3X입니다 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이 부분 Y에다가 3X를 갖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5X가 마이너스 5 플러스 2A가 되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3X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X가 3A가 돼. 자, 문제에서 풀라 그러는 거는 A만 풀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두 식을 더해줍니다. 더해서 X를 소거해. 그럼 X가 소거되는 대신에 마이너스 5 플러스 5A 이렇게 정리가 돼서 A가 1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빠르게 한번 봤는데, 출제율을 안 했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율 한번 볼게요. 자, 출제율 같은 경우에도 연립방정식을 이제 처음 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풀이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난이도 좀 7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80점이나 90점 넘는 학생들은 이런 비용해 가지고 푸는 게 순조롭게 될 텐데, 살짝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살짝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3.2 정도 난이도 책정해 봤습니다.
그거 정리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6번으로 갑니다. 보자. 6번 문제는 설명할 게 좀 생겼네. 자. 자, 6번 문제를 위해 가지고 어떤 설명을 이제 곁들이려고 하냐면은, 자, 봐봐. 위에 있는 얘 x하고 y의 순서상이 여러 개 있을 것이고 밑에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게 될 거야. 요 위에 있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가지고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점이 뭐를 나타내냐면 직선의 모양을 나타내. 얘도 직선이 되고 얘도 직선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결국에 보면 있잖아. 얘를 나타내는 직선하고 얘를 나타내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얘를 만족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점이 얘를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교점의 부분에서 해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풀고 있는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얘를 찾아왔던 거거든. 근데 평면에다가 직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얘처럼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돼.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평면상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선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무수히 많은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이런 애 같은 경우는 해가 한 개밖에 없겠지만 이런 애 같은 건 안 만나기 때문에 해가 없게 될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무수히 많은 해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거를 뭘 보고 판단하면 좋으냐면 여기 앞에 있는 얘네들의 개수 이 개수의 비를 이용을 하면 A-분의 A 그 다음에 B-분의 B 그리고 C-분의 C 해가지고 A-분의 A하고 B-분의 B 얘네들의 개수의 비가 이렇게 같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나중에 1차함수와 연결해가지고 아시면 좋아. 그 다음에 B-분의 B하고 C-분의 C 이 부분이 같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Y절편이 같다라는 거를 1차함수와 연동해가지고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개가 몽땅 다 같게 되면 이런 모양이야. 해가 무수히 많은 모양이 돼야 되고 지금 푸는 문제처럼 잠깐만 문제를 잠깐 볼게. 자, 8번 문제를 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얘를 쓰겠다 이 소린 거야 이거. 만약에 문제가 해가 없을 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찾으세요 하면 여기가 이렇게 안 같아야 돼. 오케이? 해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이 뒷부분과 무관하게 앞부분이 여기서 벌써 기울기가 달라지면 된다 라는 것까지 정리 한번 해두시고 6번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a 플러스 2 x 마이너스 3y는 3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b 마이너스 5하고 요거 이제 비교를 해서 써볼게. 이거 분의 이거 해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왜 그렇게 써요? a 플러스 2가 됐고 됐지? 어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왜? 얘하고 개수 얘하고 개수 그걸 비교 쓴 거야. 그럼 됐을까? 오케이. 그 다음 요건 1하고 마이너스 3 가지고 써야 되니까 1분의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5분의 3 이 세 부분이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a가 얼마가 되면 되냐? 마이너스 8 하면 되나? 잠깐만 3하고 2하고 그냥 6이 돼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a 플러스 2가 6이 돼야 되니까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돼야 돼가지고 b 값도 4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가 됐냐? A분의 B를 구하세요. 답이 1이겠더라. 해가지고 6번 문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 내용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출제율도 매우 높고, 오케이. 자, 난이도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높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 모르고 막 풀다가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냐면, X하고 Y하고 둘 다 없어지는데요 하는 막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말하는 경우, 이런 문제를 잘못 풀어서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정리부터 하시고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자, 7번 문제는 풀이를 하기보다는 잠깐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야. 그 다음에 자, 아까처럼 미지수가 X하고 Y하고 두 개가 있고 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고 뒤에 보니까 이게 K까지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그냥은 바로 못 푸는 문제가 될 텐데, 문제 밑에 보니까 바로 X와 Y의 합이 2일 때 해가지고 X 플러스 Y는 2라는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니까 Y는 2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5번 문제와 똑같은 형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이제 계산해 보시고 답만 얘기할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 보시면 X 값이 아마 3이 나와. X가 3이 나와 가지고 K 값이 다이렉트로 4로 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출제율하고 난이도만 바로 잡고 갈게. 출제율도 3.5, 난이도는 유사하기 때문에 3 정도만 잡고 갈게요. 이거는. 자, 7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8번은 내용 설명을 하나 하고 갑시다. 연립방정식 문제 중에 좀 특이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채로 문제에서 풀이할 수 있도록 식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얘처럼 등호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나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우리 비법사 같은 걸로 백지 테스트 볼 때 굉장히 자주 보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연립방정식 문제니까 무조건 식이 몇 개만 있으면 된다? 두 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A는 B라는 식 하나 뽑거나, 혹은 A는 C 하거나, 뭐 이렇게 연립을 하시던, 아니면 A는 B하고 B는 C를 하시던, 그 다음에 A는 C하고, 그 다음에 B는 C를 하시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식을 무조건 몇 개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된다. 두 개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 우리가 풀듯이 연립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문제도 이렇게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문제가 이제 분수 형태로 써 있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가. 이렇게 있는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얘하고 얘하고 같습니다 한번 해볼 거고, 얘하고 얘하고 같습니다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3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1은
6분의 x 플러스 y 요거 하나 정리를 하고 4분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y 플러스 a는 6분의 x 플러스 y 요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식을 정리를 할 거예요. 3하고 2하고 6하고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양변에다가 같이 6을 곱해가지고 식을 정리합니다.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y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x 플러스 y가 남을 것이고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4하고 3하고 6하고를 같이 없애야 되기 때문에 12를 양변에 같이 곱할 거야.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곱하기 y 더하기 a는 x 플러스 y. 자, 2가 빠졌네 여기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이제 보시면 위에 있는 거 정리하고 밑에 있는 거 정리를 쭉 해 놓으면 얘가 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2y는 3 마이너스 4a가 나와. 다 정리하고 났더니 금방 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a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를 못 풀거든 얘가. 문제를 싹 보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앞에 거랑 똑같아졌어. x와 y 값에 b가 2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x 대 y부터 쓸게. x 대 y는 2대 3입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얘랑 같이 연립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할까? 2y는 3x입니다 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로 정리를 할게 얘는. 그럼 여기 2y가 3x니까 여기 4y 대신에 정리는 노란색으로 합시다. x 마이너스 2하고 여기다 3x를 이렇게 갖다 곱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좀 빠르게 편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x가 1이 나와. x가 1이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a를 구하면 되지. x가 1이 나오면 y는 2분의 3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래서 4는 3 마이너스 4a. 최종적으로 a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더라. 자, 요 문제는 자, 70점 이상인 학생들도 요 부분 내용을 아셔야 돼. 오케이? 8, 90점 맞는 학생들은 알고 있으니까 풀 수가 있다라고 보고 70점인 학생들 중에 이런 문제 형태는 이렇게 풀 텐데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항이 좀 짧으니까 얘하고 얘 그리고 얘하고 얘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율. 자, 출제율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와 얘. 특이한 형태 해기 때문에 엄청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고 난이도 보시다시피 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얘. 그치? 한번 정리를 해야 앞에 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빠지기 때문에 난이도도 좀 올려잡았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다 되셨으면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번 문제를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우리 학생 이름이 뭐야?
나연이. 나연이 같은 경우에 조금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얘는 직선을 표현하는 식이야, 그지? 얘도 직선을 표현하는 식이고 이 둘의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를 두 개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하고 만약에 얘하고를 이렇게 해를 구했더니 얘가 나왔어. 오케이? 근데 문제 같은 경우 얘 있잖아. 얘하고 얘하고도 해를 구해봤더니 똑같더래. 지금 9번 문제를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하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지금 두 개가 똑같다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얘도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점을 같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이 소리인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 둘을 연립을 해가지고 얘를 구할 때 되고 이 둘을 연립을 해도 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하고 B 때문에 이거 연립이 잘 안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멀쩡한 애들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연립을 하더라도 이 애를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러면 상분을 딱 잡고 내용은 벌써 끝났어. 얘랑 얘랑 연립을 해가지고 3x 플러스 y는 5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3 이렇게 연립을 쭉 했더니 좀 한번 빼봅시다. 이거 빼보시면은 2x가 2 x는 1 y는 2 자 그러니까 여기 교점의 좌표가 지금 1,2가 나왔어. 1,2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1하고 2를 대입해서 a를 구하면 그래서 a는 2-6 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1하고 2를 대입을 해가지고 b는 보자 6 빼기 4를 나오면 되니까 2가 나오네. 그럼 a하고 b하고 두 개를 가지고 뭘 구하라 그랬냐? 아 더하라 그랬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더라. 자 요렇게 해주시면 9번의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살짝 쫄아가지고 한 4 정도 출제율이. 그 다음에 난이도는 70점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접근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4 정도 잡았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다 정리했어?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이제 볼게, 문제를. 유람선이 있는데 선착장을 출발해가지고 50km의 거리를 왕복합니다. 거슬러 올라갈 때 3시간 20분이고, 따라 내려갈 때 2시간 반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여기다가 이 정도?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얘가 뭐냐면 강이야. 오케이? 이게 강이야. 강인데, 강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면 속력을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각각 미지수로 둬야 되기 때문에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둘 겁니다. 오케이? 자, 활용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자주 출제되는데 못 푸는 사람들은 제일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 오케이? 거속시에 관한 문제인데, 자, 거속시에 관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볼 거야. 근데 잘 봐봐. 이게 다른 것보다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배가 만약에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강물의 속력보다 배의 속력이 느리면 얘가 이쪽으로 못 가고 떠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배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일단 커야 될 거야. 오케이? 그런 상황이래야 얘가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가정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탈 거리가 50km 정도를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제 잘 봐봐. 배의 속력이 x인데 강의 속력이 이쪽으로 내려와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x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상대편에서 y쪽으로 강물이 밑으로 밀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는 속력은 뭐로 올라가는 거냐면 x 마이너스 y의 속력으로 배가 이렇게 전진할 거야. 오케이? 그때 걸리는 시간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얼마라 그랬냐? 3시간 20분. 그럼 3과 3분의 2. 3분의 10시간이라고 딱 합시다.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을 했으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거리가 돼가지고 50이 돼야 돼. 오케이? 이렇게 식이 한 개 나왔어. 이제 두 번째 식은 뭐냐면 강이 이번에는 어디 갔냐? 배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같이 내려갈 거야 이렇게. 오케이? 같은 쪽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갈 테니까 속력 자체가 두 개가 합한 거로 갈 거야 이렇게. x 더하기 y로. 이 경우에 시간이 얼만큼 걸렸냐면은 2시간만 걸렸어. 이렇게 딱 시간으로 환산해야지. 저도 X는 뭐예요? 어떤 x? 저희 핑크색 배인데 얘는 거슬러 올라갈 거고 이번에는 같이 내려갈 거야.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x야. 똑같은 방향이 달라가지고 다르게 표시했어.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얘도 속력, 시간, 그러면 거리가 나와야 돼 이렇게.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이 두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x-y가 갖다 곱하면 15가 돼야 되고 x 플러스 y가 보자 20이 돼야 되니까 이 둘의 연립이 각각 배의 속력이 더하면 2분의 35.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2분의 5. 자, 배하고 강의 속력을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장마철에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강의 속력이 평소에 2배가 됐어. 근데 지금 장마철이 돼 버리면 강의 속력이 이제 2배가 되니까 얘는 속력이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5km/h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인데 강물이 2배나 이렇게 빨리 가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배가 좀 빨라져야 되거든. 그게 얼마나 빨라져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몇 배나 더 빨라져야 되겠습니까? 해서 몰라서 2분의 35 곱하기 뭐라고 할 거야? K라고 이렇게 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마철에는 얘는 배의 속력이 이렇게 갈 거고 강의 속력은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요 위에 부분의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2분의 35K 마이너스 5는 그리고 시간은 그대로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여야 되니까 3분의 10이 50입니다. 해서 2분의 35K가 자, 요거 이쪽으로 갖다 곱하면 15고 5를 더하면 20이 되니까 K는 35분의 40. 약분 한번 해주면 7분의 8. 자, 그러면 문제 자체가 이제 몇 배가 되는가를 물어봤으니까 7분의 8배 해가지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볼까? 돌, 반조, 5.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거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유속이 변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문제가 좀 추가가 돼가지고 난이도도 좀 올려봤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꼭 한 번들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보자.
그림이 좀 애매하겠다. 아,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되고. 자, 11번 문제 그림을 이렇게 먼저 그려놨어. 하나, 둘, 셋, 넷, 다, 아, 개수가 부족해. 잘못됐네? 아씨. 미안. 야, 개수가 잘못됐다, 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잘라야. 아, 그림이 안 맞아. 짜증나게. 자, 대충 맞췄어, 이제. 아이씨. 야, 요렇게 딱 이제 대충 맞춰놓고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활용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이 없는데 이제 풀어야 되니까 식을 맞춰서 이제 세워줘야 돼. 이 경우에서도 이제 문제를 한번 봐봐봐.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벽돌 9장을 붙여서 만들었다. 둘레의 길이가 58이다.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 미지수 자체가 지금 설명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요 문제 미지수를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요 벽돌 모양의 가로와 세로를 갖고 요렇게 미지수를 먼저 세팅을 딱 해두고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요렇게 미지수를 세팅을 해두고 난 다음에 봤더니, 봐봐봐. 그럼 여기도 y가 되고 여기도 이제 x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얘랑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벽돌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똑같기 때문에 y가 가로로 4개가 있고, 이 경우에는 가로로 여기 봐, y가 한 개 더 있지. 그리고 x가 한 개 더 있네. 그러면은 세로하고 가로하고를 이렇게 한 번 더 하게 되면 x 더하기 4에다가 하나 더 해야 되니까 5y. 이게 이제 가로하고 세로하고 딱 더한 거야. 여기에다 2배를 한 게 둘레의 길이가 될 텐데 그게 58이래. 오케이?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거야.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 세팅을 요렇게 이제 해놨는데, 중요한 거 그래봐야 요거 2로 나누면 x 더하기 5y는 29입니다 라는 식 한 개밖에 못 찾았어. 나머지 한 식을 더 찾아야 되는데, 요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야. 여기 이제 x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x하고 밑에 y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똑같이 가로의 길이기 때문에 x 5개 더한 거하고 y 4개 더한 게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이 문제의 풀이는 얘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면 식이 2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계산이 가능한데, 봐봐. 요거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y는 4분의 5x 해가지고 뭐 여기다 넣든지 아니면 연립해가지고 이제 푸는 형식으로 갈 거야. 근데 그렇게 푸는 방법도 가능해. 그렇게 푸는 방법도 가능한데, 나 같으면은 얘를 x 대 y가 4 대 5니까 x는 4k라고 두고 y는 5k라고 봐서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각각 4k하고 5k를 대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부분이 4k, 5는 25k. 그래서 k 값이 자연스럽게 1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x가 4, y가 5로 계산되는 게, 분수 계산에 약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 문제를 하나 풀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출제율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자주 나오긴 나옵니다, 얘도. 그래서 이 부분 잘 봐두시고, 난이도는 자, 이게 안 보이면 못 볼 테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1번 문제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자, 12번 문제는 문제를 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자, 4점 문항하고 6점 문항으로만 이루어진 시험에서 영훈이하고 정현이가 둘 다 똑같이 20문제씩 맞췄습니다. 총점의 비가 살짝 달라졌는데, 볼게. 일단 4점 문항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문제 끝에 보시면은 각각 X개, 그 다음에 Y개라고 하라고 나 있으니까, 영훈이는 4점 문항을 X 문제 맞췄고, 정현이는 Y 문제 맞췄다라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시작할게. 그 다음에 6점 문항 같은 경우에 몇 문제를 맞췄을까? 문제 둘 다 20문제 맞췄다 그랬으니까, 영훈이 같은 경우에도 20-X개 6점 문항 맞춘 거고, 정현이는 20-Y 문제를 맞춘 거가 되겠더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곱해가지고 더하시면 총점이 나올 겁니다. 그 총점이 4X, 여기다 좀 데려다 줄까? 4X 더하기 6의 20-X, 이게 영훈이 총점. 그다음 정현이 총점 같은 경우에는 4Y 더하기 6의 20-Y. 자, 이렇게 해가지고 B를 계산해 봤더니 25대 24라. 이렇게 식이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4점 문항의 문제수 B가 5대 6이라고 했으니까 X 대 Y가 5대 6입니다. 자, 이렇게 두 식을 정리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해서 푸시면 되는데, 볼까? 위에 있는 식은,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는, 사실 문제는 이제 다 끝나서 이거 풀기만 하면 되는데, 얘랑 이제 정리부터 하시면 얘부터, 얘가, 어디 갔지? 잠깐만요. 얘가 120-2x고, 얘도 120-2y고, 이게 이제 25대 24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식을 정리를 하시는데, 어차피 25 곱하기 120이고 24 곱하기 120이니까 120으로 묶어버리면은 25 빼기 24에서 계산이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될 거야. 그래서 얘랑 곱하면은 50x,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48y.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빼주셔야, 미안, 이쪽이 x였구나. 그러면은 50y 마이너스 48x는 120. 그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테니까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은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요거 마이너스 2로 약분을 해 가지고 24x 마이너스 25y는 마이너스 60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이용해 가지고 x는 5k, y는 6k,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k 값이 2가 나와가지고
B가 2가 나와서 X가 10, Y가 12로 계산이 됩니다. 12번 같은 문제는 평균 내고 무슨 점수 내고 하는 문제가 뭐 자주는 나오는데 형식 자체가 문제에서 아주 이렇게 미지수를 딱 대놓고 가르쳐 줘가지고 계산만 조금 복잡하지 식 세우는 데는 크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어서 3.5 정도 난이도를 책정해 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다 되신 분들은 다음 장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볼 게 하나 있는 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을 거야. 운동장을 돌든 호수를 돌든 이렇게 호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사람이 두 명이 있어. 한 사람은 이쪽으로 돌아, 다른 한 사람은 이쪽으로 돌아. 그래서 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 km/h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A가 더 크다라고 할게. 그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얘가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만날 거야. 이렇게 얘가 한 이 정도까지 와서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이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X의 속력으로 A의 속력으로 X의 시간만큼 왔기 때문에 AX 한 게 이 거리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 이 거리 같은 경우는 BX가 돼.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이 둘의 거리의 합이 AX 플러스 BX 이렇게 한 게 이 둘의 길이가 나와. 오케이?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있고, 한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어. B라는 속력을 가진 애가 이 정도 가고 있는데 A라는 속력을 가진 애가 좀 빨라. 앞질러가 이렇게. 얘가 얘를 다시 만나려면 이미 앞질러 가가지고 여기 위치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있어.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를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만나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똑같이 X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좀 빠른 애가 AX가 있고, AX는 그러니까 한 바퀴 하고 좀 더 간 거예요. 이렇게 이 거리에서 BX 이만큼 가네. 이 거리만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지 이게 한 바퀴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합해가지고 한 바퀴가 나오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리의 차가 이 둘레 한 바퀴가 나와. 이렇게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그러면 13번 문제 바로 한번 가봅시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도미는 분속 20m, 나은이는 분속 300m의 속력으로, 그러니까 나은이가 좀 빠르네. 자, 처음에 어떻게 갔냐면 호수 둘레를 걷고 있는데 도미하고 나은이가 같은 지점에서 처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보미가 분속 2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00m/분 하고, 그 다음에 나은이 같은 경우에는 300m/분 해가지고 한 이 정도 와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한 바퀴 도는데 결과적으로 X시간이 걸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얘는 X시간 걸렸어. 그러면은 200X만큼으로 여기까지 왔고 300X만큼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한 바퀴의 거리가 결과적으로
500x가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200x 더하기 300x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딱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래서 만난 다음에 그 지점에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만났어. 같은 방향으로 만날 때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건 요거 가정을 하나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만났는데 걸리는 시간을 x시간,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만났는데 걸리는 시간을 y시간이라고 가정을 딱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200x 더하기 300x로 합이 이거 둘레 한 바퀴가 나올 것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을 y라고 하면 얘가 빠르니까 300y에서 200y를 뺀 거, 이게 서로 같은 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500x가 100y와 같다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토탈 이거 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48분 걸렸다 그랬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고 같은 방향으로도 가고 해서 분으로 환산을 하면 108분 걸렸겠더라. 이렇게 두 식을 나오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은 처음 두 사람이 출발해서 처음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x를 말하는 거지,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처음 만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요거 x 값이 18분 나옵니다. 요 두 개는 연립을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출제율이 5분의 3.7 정도, 조금 다른 형태에 비해서는 문제가 평범하진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4 정도로 한번 책정해 봤습니다. 자, 12번까지 해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는 대충 13번까지 해가지고 해결이 됐고, 13번까지 혹시 문제 중에 또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대충 연립방정식 문제는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함수가 넘어가게 될 거야. 함수가 넘어가게 될 거야, 영재야. 영재야. 자, 해서 이제 14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4번 문제. 다음 중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7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의를 묻는 문제니까, 함수가 되려면 혹시 함수라는 게 x의 값이 정해지면, x 값이 하나가 딱 정해졌어. x 값에 따라 y 값이 몇 개가 딱 생겨낸다. 오케이, y 값이 하나씩 있어야 돼, 하나. 그러면은 x가 얼마가 딱 정해졌는데 y 값이 한 개가 아니고 막 두 개, 세 개 돼버리면 그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더라. 오케이. 그럼 보기 있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안 되는 것만 빠르게 한번 보고 갈 건데, 14번 같은 경우에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 자연수 x의 약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2라고 한번 해볼게. 2의 약수 뭐 있니? 1하고 2가 있지. 그럼 얘가 1도 되고 뭐도 된다 소리야? 2도 된다 소리지. 그럼 x값이 한 개가 정해졌는데 y값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버리면 이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더라 해서 얘가 함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 자연수 x보다 작은 짝수.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x가 한 5쯤 할게요. 5보다 작은 짝수가 뭐가 있냐 봤더니 2도 있고 뭐도 있냐? 4도 있지. 얘가 하나가 정해졌더니 y값이 이렇게 두 개씩 생겨버리면 얘가 뭐가 안 돼? 함수가 안 되겠더라 해서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니은하고 리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역, 디귿, 미음 하시면 되니까 답이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도 개념을 묻는 문제로 출제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얘도. 근데 난이도가 대충 되게 작게 봤는데 의외로 70점 이상인 학생, 70점 이하인 학생 중에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들 난이도가 3 정도로 딱 잡아줄 테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약수 또는 배수 관계를 가지고 묻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1차 함수로 갈게요. 15번 문제로. 중2 7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1차 함수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y가 x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다음처럼 1차식으로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경우에, 빨간색이고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 기울기.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오케이. 자, 기울기에 관한 내용과 기울기 A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는 x 값에 뭐 오케이 x 값의 증가량분에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y 값의 증가량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B가 이제 Y절편인데, Y절편이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오케이. 자, Y절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1차 함수는 직선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 Y축하고 만나는 점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기거든? 오케이? 근데 Y축하고 만나는 점 같은 경우에는 X좌표는 항상 얼마냐면 0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0일 때 Y의 좌표만 알면 되기 때문에 X값이 0일 때 Y좌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Y절편이 돼. 그래서 X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바로 B가 Y값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Y절편이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Y에다가 뭘 대입하면 된다? X절편 같은 경우에 이게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X값이 뭔데 Y값이 0이 되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을 한 다음에 X값을 계산해주면 돼. 여기다가 0 대입하고 X를 계산해주면 주어진 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 이 경우에 얘가 0 되면 안 됩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한번 딱 잡고. 보기 기억부터 한번 볼게. A는 그러니까 기울기인데 Y값의 증가량분의 X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지?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그거 바꿔주시면 되고, 니은 같은 경우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X절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A분의 B, 0이라는 거 좌표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디귿을 보시면 요거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생겼네요, 그지? 자, A가 0보다 크면 기울기, 이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고, 기울기가 0보다 작게 되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모양이 된다는 거. 그 내용까지 추가로 해가지고 디귿을 한번 해보면 이제 봐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A도 음수고 B도 음수가 되면 Y절편이 음수니까 일단 이쪽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A, 기울기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으로 직선이 그어져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사분면은 지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하고는 맞는 말이고, 리을 같은 경우에 A하고 C가 같으면 두 그래프는 평행하다.
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리.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답이 두 개니까 리을이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왜 틀릴까? B랑 같은. 오케이. 지금 기울기와 같은 경우에 y절편이 서로 같아져 버리면 두 그래프가 뭐 하게 되냐면 일치하게 돼.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D하고 또 y절편에 해당하는 B하고 D하고도 같냐 다르냐를 분명히 명시해 줘야 돼. 이게 평행하기 위해서는 B하고 D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에 답이 3번 되겠다. 자, 15번 같은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고 평이한 문제이긴 한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자주 된다. 난이도는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은 크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데, 자, 대상이 70점이라고 봤을 때 하나라도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난이도 3 정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봅시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차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그 그림부터 하나 그려보고 갈게요.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그럼 봐봐. 여기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일단은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y절편인데 y절편 같은 경우에 얘가 AC가 밑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것도 이제 한꺼번에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하고 B하고는 곱해서 양수가 되니까 부호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하고 C하고 곱해가지고 음수가 됐으니까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A하고 B하고 이제 C를 보면 얘네 둘은 부호가 같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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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얘는 부호가 달라야 돼.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하여튼 둘의 부호는 같고 얘는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y는 a분의 cx 플러스 bc 그러면 a하고 c하고는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b하고 c도 마찬가지로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했을 때도 얘도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기울기하고 y절편의 값이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서 y절편이 밑에서 시작을 할 거고 기울기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형성될 거야. 지나지 않는 사분면 마찬가지로 1사분면이 되겠습니다. 16번의 답이 1번 되겠다. 자, 16번 문제가 다 되신 분들은 17번 문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이제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평행할 때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한번 구해 볼 거냐면 자, 중위 7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 두 점이 이렇게 줘져 있어.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이거?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으로 기울기를 구하더라. 요 내용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서 얘를 지나가는 직선이 얘하고 평행하다 소리는 그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소리냐면 a가 돼야 된다 소리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얘가 돼서 얘가 a가 되더라. 그럼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2분의 4a-8이 a다. 그래서 얘가 2a가 되니까 2a가 8이 돼서 a가 얼마가 된다? 4가 되더라 하는 문제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3번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는 1차 함수 문제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계산이 돼 70점인 애들도 이 정도는 나아질 테니까 이거 난이도 크게 높게 잡지는 않을 거야. 계산이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한 내용인데 두 점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하나 딱 해두실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점이 이 위에 세 개가 있다 소리가 이렇게 있다 소리야. 좌표를 한번 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하고 1, 4하고 5, 2a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딱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얘처럼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얘 둘을 가지고도 구할 수 있고 이 둘을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시든지 간에 어차피 한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싹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기울기가 같다. 1하고 마3하고 가지고 하면 4분의 6 이렇게 될 것이고 B하고 얘하고도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5 빼기 1이니까 4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2a-8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분모가 똑같으니까 얘랑 같습니다. 그럼 2a-8이 6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7이 되겠다. 자, 내용 자체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근데 출제율이 높습니다, 얘도.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와 무관하게도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고1 가더라도 비슷한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까지가 정리가 되신 분들은 19번 문제 한번 볼게.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 한번 봐. 여기가 M이야.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인데 X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가. 이 직선의 이름이 뭐게? 좋아요. 얘가 X는 뭐가 돼야 된다? M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혹시 이쪽으로 N 이렇게 찍어 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 얘 이름은 뭐가 된다? Y는 N. 오케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시면, 그 그래프 한번 읽어볼게. 그래프 안 그릴게, 내가. 19번 문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2를, X좌표가 마이너스 2를 지나가면서 X축의 수직이지, 그지? 그 식은, 식 모양 자체가 X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잘 정리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식이 3x는 b 플러스 1, 그래서 x는 3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7 해주시면 되겠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b값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지, 그지? 출제율.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어진 그래프로부터 x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개수들, 미정계수를 처리해주는 문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요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담이지만은 여기 y축 있지? y축 같은 경우에는 x는 0, 그 다음에 x축 같은 경우엔 y는 0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다 되신 분들은 이제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자, y는 a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3,3하고 1, 마이너스 2 3,3하고 1, 마이너스 2하고, 자,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선분 AB가 있는데, 자, 얘를 표현하는 직선이 얘하고 만났으면 좋겠대. 일단 자, 70점 이상이다. 자, 그러면 7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 물어볼 게 있는 게 있잖아. 뭐란 거지, 평면상에 한 점이 있어,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몇 개 있냐? 무수히 많지, 그치?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 이거. 공통점이라면 요 점을 공유한다라는 거 빼놓고 기울기가 싹 다 다를 거야. 오케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요식 자체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y절편이 4니까 여기가 4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무조건 지나가야 돼. 오케이? 여기는 무조건 지나가는데 이 a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다양한 직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얘랑은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를 유추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자체는 이해만 잘 하시면, 봐봐. 여기 A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서부터 얘가 만났어, 그지? 쭉 만나서 계속 만나다가 어디까지 만날 수가 있냐면, B라는 점을 지나가는 순간까지 계속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사이로 지나가는 기울기들은 전부 다 A, B라는 선분을 다 만나는 그런 직선이 되겠더라 해서 0,4와 3,3하고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얘가 나올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6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6 나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큰데 쭉 크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될 때까지만 만나고, 그거보다 더 커지거나 얘보다 더 작아지거나 하면 이제 3분 AB하고 만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답이 3번 하면 되겠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출제율 자체가 높습니다. 얘도 안 나죠, 이것도.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못 풀겠지만, 한번 접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설정 난이도가 70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을 대상으로 난이도를 3.7 정도 잡았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21번 문제 한번 가주십니다. 왜 마이너스 들어가요? 다시. 요거. 자, 그럼 얘네 있잖아. 얘하고 얘 가지고 구하면 3 마이너스 0분의 3 마이너스 4잖아, 이렇게, 그지? 아, 오케이? 그 3분의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21번 문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네. 대충 그려야 되겠다. 자, 21번 문제를 이제 한번 볼게. 21번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좀 크게 하나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A하고 C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뭘 먼저 할 거냐면, 여기 봐봐. 요 직선 같은 경우에 AB라는 직선은 X절편하고 Y절편하고 우리가 다 나와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3하고 2라는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기울기를 바로 세울 수가 있거든, 이렇게. X증가량 분의 Y증가량 하면 기울기가 3분의 2가 나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직선이 Y는 3분의 2X, Y절편이 2니까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시간을 세워두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Y 값이 지금 4라는 게 요 A점의 좌표에 Y가 4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 주시면 여기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X 값이 3이 딱 나와. 그러니까 이 A점의 좌표가 3,4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3,4라는 걸 딱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 끝에 있는 B죠. B도 Y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X 값이 마이너스 6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더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자, B까지 이제 알았어.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시면 어떤 조건이 하나 있냐면, B하고 C,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4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 여기가 6이면 여기가 8이 돼야 돼. Y좌표가 마이너스 2는 똑같을 테니까 8, 마이너스 2로 C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서 C하고 A하고 이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AC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5Y 플러스 B는 0. 뭐 기울기를 구해서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바로 대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3A 플러스 20 더하기 B는 0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8A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B. 요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빼버리면 B가 날아가니까 A 값이 6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38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A 값하고 B 값까지 구했는데 두 개 더 하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2.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이제 8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출제율이 3.5, 난이도는 4 정도가 될 건데 크게 안 어려워. 요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X절편하고 Y절편이 나와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 먼저 세우고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A점, B점 그리고 BC의 길이가 14라는 정보 때문에 C점의 좌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알아낼 수가 있으니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만 세우실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두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 마이너스 3 근데 여기가 왜 3이냐고? 어디 왜 그냥 3이었어요? 여기? 다시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21번 문제 정리가 됐고 21번 문제가 다 정리가 되신 분들은 22번 문제까지만 빨리 보고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2번 문제.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 자, 22번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일단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x는 2x라는 거 하고 y는 2x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 이 사이에 이 ABCD라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문제에서 뭘 풀라 그랬냐면 제 넓이를 구하라 그랬지, 그치? 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수 식을 이용을 하려면 좌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B점의 좌표를 내가 그냥 A,0로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B가 A,0면 A점의 좌표는 이 직선 위에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얘가 A, 2A가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얘가 A, 2A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A, 0에서 A, 2A가 됐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2A가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얘가 무슨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도 뭐가 돼야 돼? 2A가 돼야 돼. 얘는 X좌표가 A였지. 그럼 얘는 X좌표가 뭐가 돼야 된다? 3A가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Y좌표는 2A가 될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3,2A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5A가 5니까 A 값이 1이 나오겠더라. 그러면 A가 1이면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됐다 이제? 2가 되었다.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답이 얼마다? 4가 되겠더라.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8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봤을 때 출제가 상당히 자주 되지. 아마 많이 봤을 거야, 문제집 같은 데서. 3.74, 그 정도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세팅해가지고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좌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험들 잘 치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개별 질의를 좀 하도록 할 테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